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럼 못 주무신 날은 항상 일이 안 되셨어요? 그럼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럼 잘 주무신 날은 항상 일이 잘 되셨어요? 그럼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잠이랑 상관없는 거죠.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끊는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어예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 건강플러스 주제는 바로 수면장애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를 앓고 계신데 수면장애에 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시간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면장애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수면장애는 잠과 관련된 장애를 다 통칭하는 말이고요. 불면증, 수면무호흡, 그다음에 하지불안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각각의 질병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는 얘기가 수면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면증도 수면장애 중에 한 종류인가요? 그렇죠. 불면증은 많은 여러 가지 수면장애의 하나의 종류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 수면장애가 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면증이다 보니 대부분의 수면장애는 불면증을 주소로 하는 거죠. 수면의 질이 참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질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면의 질을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 효율이거든요. 질 좋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안 깨고 잘 자는 거긴 한데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 수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영업 비밀인데 진짜? 1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5시간 주무시는 건데 이제 진료 보시거나 하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못 주무신 날은 항상 일이 안 되셨어요? 그럼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럼 잘 주무신 날은 항상 일이 잘 되셨어요? 그럼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잠이랑 상관없는 거죠.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끊는 방법은 잠을 못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잘 인식하게끔 설명을 하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합니다.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더 잠이 안 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7시간을 자면 17시간이 지나야 다시 잠이 와요. 그래야 24시간. 그러니까 내가 7시에 일어나면 12시는 돼야 잠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9시, 10시 되면 빨리 자려고 누워요. 그럼 빨리 잠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근데 아직 17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잠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일찍 누우면 일찍 누울수록 잠을 더 못 자요. 일찍 누우시면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일찍 누우시고 잠이 안 온다고 늦게 주무셔서 결국 늦게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까지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일찍 자려고 또 누우시니까 잠은 또 안 오는. 그럼 누워있는 시간도 이제 수면과 굉장히 민첩한 관계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 효율이니까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야죠. 근데 침대가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그럼 못 자는 거죠, 뭐 그러면.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상담을 왔을 때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잠들기가 어렵다. 아니면은 중간에 깨는 게 힘들다. 근데 그 모든 거를 못 자서 왔다고 표현을 하세요. 잠을 못 잡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잠을 못 잡니다를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잠 드는 게 문제세요? 중간에 깨는 게 문제세요를 구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진단이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교수님,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게 진짜 있는 건가요? 약간 유전적으로 조금 결정이 돼 있다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편한 사람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조금 편한 사람이 있고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요. 중요한 거는 내 생활 패턴하고 수면 습관이 잘 맞아떨어지면 베스트. 자기 생활 습관과 잘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거든요. 네네.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해하세요. 그러면 계속 쭉 자 이렇게 하는데 안 된대요, 그게. 네네. 그런 분들도 그러면 수면 장애인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까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우리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 약을 왜 쓰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멜라토닌 농도가 떨어져요. 보충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쓰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나이가 드시면 멜라토닌 농도가 떨어지니까 잠을 못 주무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6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로. 근데 되게 어르신들이 9시부터 주무세요. 9시부터 누워서 주무시죠. 일찍 네. 주무시고 새벽 3시에 깨서 잠 못 잔다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이미 다 주무셨거든요. 더 늦게까지 주무시고 싶은 거죠. 그럼 더 많이 주무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가시는 게 4시 보통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한 10시에 누워서 4시쯤 깨서 그러면 6시간 주무셨거든요. 그럼 다 잔 거네요? 다 주무셨어요. 그래서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셨으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차라리 늦게 주무셔서 늦게까지 주무시던가 낮에 움직이셔야죠. 17시간을 활동하셔야죠. 낮에 운동 한두 시간 열심히 한다고. 한두 시간 갖고 택도 없다고. 잠에서는, 잠 측면에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좀 움직이시고 그래야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를 했으면 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음식을 식사를 먹은 한 거죠.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을 자는 목적은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내가 누워있으면 쉰 거예요. 그럼 잔 거죠. 머리가 자야 되는데 내 몸으로 대신 때우신 거예요. 수면제라서 약간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수면제를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대개는 남용 의존 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가 수면제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를 구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환자분이 수면제를 써야 될 환자냐 안 써야 될 환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잠을 잘 자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쓰겠죠. 네. 근데 왜 수면제를 쓰면 안 되냐라는 거죠.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수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면제를 남용하는 게 문제지. 혈압약, 당뇨약도 잘못 쓰면 위험해요. 수면제도 한 알 먹는 건 안 위험해요. 근데 10알 먹는 건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약이 문제인 게 아니라 약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인 거죠.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있잖아요.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정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수면제로 한다, 어떤 거는 수면 유도제로 한다라고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수면제냐 수면 유도제냐는 별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수면제 중에 의학적으로 약간 기전이 조금씩 다른 약들이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수면제는 안 좋고 수면 유도제는 좋고 혹은 반대로 수면제는 안전하고 수면 유도제는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세요.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마음대로 먹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거를 조금 드셨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 수면제를 저희가 복용할 때 따로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부작용을 잘 봐야 되겠죠. 예, 사용상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용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나만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수면제를 이제 복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드나요?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에요. 이 약을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 약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맞춰서 드셔야 돼요. 환자분들은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고 싶은 시간이 9시면 9시 먹고 자려고 해요. 근데 7시에 일어나시면 12시에 잠이 오는데 9시에 드셨잖아요. 그럼 3시간 전에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 더 달라고 그렇죠. 하고 3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제는 아침에 일어나기 7시간 전. 아침에 일어나기 7시간. 자기 30분 전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에 대략 7시간 전. 그러면 이제 수면제를 저희가 만약에 평생 복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따라오는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먼저 질문이 선행이 돼야 돼요. 뭐를 해도 그러니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도 잠을 못 주무시더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수면제를 쓰고 잘 자는 게 이롭냐? 아니면 수면제를 안 먹고 못 자는 게 이롭냐? 그걸 따져야죠. 뭐가 이로울까요?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아무래도 조금은 자는 삶의 게 질을 이롭겠죠. 그럼 수면제를 평생 먹어도 되죠. 대신 수면제를 잘 드셔야죠. 그럼 잘 복용만 한다면은 평생 먹어도 무관하다. 무관합니다. 그럼 수면제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수면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 살찌는 게 아니라 수면제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걸 드셨을 때 살이 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해야 돼. 수면제를 먹고 난 뒤부터 뭔가 살이 찌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이 잘 됐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때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그때 처음 먹는 아침이 점심이에요. 그리고 점심은 저녁이에요. 그리고 내 저녁은 야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녁을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건 야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야식에 할 때. 그렇게 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경우를 야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굶으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가 불러야 잠을 잘 거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자니까 자꾸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체중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해결법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잠을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야 일찍 자고 야식을 덜 먹어요. 명쾌한 대답이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면장애 관해서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